자, 오늘은 그 세포 호흡에서 그 마지막 그 심화 교육 과정으로 표현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산화적 인산화 단계에서 이제 ATP 합성을 이제 저해한다, 이제 방어한다. 이런 물질들이 이제 표현되어 있어요. 과거 한 10년 이전에는 이거에 관련된 내용도 이제 언급을 하고 시험에도 이제 출제되고 그랬는데, 이제 개정 교육 과정 되고 나서는 이제 저희가 조금은 자세하게 그 심화 교육 내용으로 이제 다루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 EBS에서 이제 수능 교재에 대한 강의 내용이나 교재도 다 탑재되었던 내용이라서 우리가 한번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시간을 마련했고요. 특별히 이제 산화적 인산화 단계에서 이제 우리 ATP 합성을 방해하는 물질을 예전에는 이제 호흡 저해제라는 말로 했어요. 호흡 저해제. 그래서 이제 이런 호흡 저해제가 이제 생명과학 1에서는 이제 어디에서 언급이 됐냐면 신경세포에서 흥분의 전도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흥분의 전도에서 이제 나트륨 칼륨 펌프가 나트륨을 이제 세포 바깥으로 퍼내고 또 신경세포 바깥으로 나트륨은 퍼내고 또 이제 칼륨은 신경세포 안으로 이렇게 내보내죠. 이게 여기 이제 운반제 단백질에 의해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만일에 이런 호흡 저해제나 물질 대사 억제제를 처리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ATP라고 하는 게 이제 생성이 되지 않으니까, 그러지 않아서 이제 이러한 농도차, 신경세포막을 경계로 해서 안팎의 나트륨과 칼륨 이온의 농도차가 형성이 되지 않는다. 그럼 이런 농도차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내가 자극을 받아서 흥분이 전도돼 오더라도 나트륨이 신경세포 안쪽으로 이제 그 나트륨 통로를 통해서 확산돼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전도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자극에 대한 정보가 전달이 되지 않는다. 이거 관련돼서도 옛날에 언급했던 부분으로 이제 우리가 조금 적용을 해볼 수 있는데, 오늘은 이제 어떠한 물질들이 있느냐, 이러한 호흡저해제와 관련된 물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산화적 인산화, 전자전달계와 이제 산화적 인산화에 대해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미리 좀 그려봤는데요. 이제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이제 산화적 인산화에 대해서 여기가 이제 어디인지 각각의 위치를 물어보는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전자전달계 효소하고 ATP 합성 효소, 이제 ATP 합성 효소잖아요. 제가 한번 표현해볼게요. ATP 합성 효소는 지금 어디 있다고 하냐면 미토콘드리아의 내막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내막을 먼저 이제 그려봤고, 이 안에 전자전달계 관련된 효소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러한 전자전달계 효소들을 우리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해놨지만, 실제 교과서를 좀 보시면 이 관련된 NADH 탈수효소 복합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4개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4개가 이제 있고, 그 사이에 이제 뭐 유비퀴논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뭐 FMA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이제 사이토크롬 이제 효소들도 사이토크롬 B, 사이토크롬 C, 사이토크롬 A, 사이토크롬 A3 뭐 이런 애들이 이제 다 있는 거를 조금 단순화시켜서 그려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튼 어쨌든 우리가 고등학교 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그 교육 과정에 맞춰서 이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내막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내막을 경계로 해서 이제 ATP 합성 효소를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F1이다, F0다, F1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는 부분이 어디를 향했는지를 조금 아셔야 됩니다. 이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 부분, 이렇게 볼록하게 나와 있는 이 분자 구조죠. 얘가 있는 위치 쪽이 바로 미토콘드리아의 기질이 되겠습니다. 매트릭스라고 우리 하고 이제 바탕질이다 이런 말도 사실은 썼어요. 예. 그러니까 얘가 있는 쪽이 이제 기질이 되는 거고, 얘가 아닌 그 반대 위쪽에 있는 부분은 이제 외막과 내막 사이의 공간, 막 사이 공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막간 공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이 위치를 먼저는 아셔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피루부산이 산화돼서 아세틸코에이가 되고, 그래서 이제 아세틸코에이가 TCA 회로를 돌죠. 그 TCA 회로가 어딨냐면
미토콘드리아의 기질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TCA 회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TCA 회로가 아세틸코레이가 들어와서 옥살 아세트산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최초로 만들어지는 생성물이 이제 카르복시기 3개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시트르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얘네들이 이런 회로를 돌잖아요. 그죠? 이렇게 돌아서 여기서 만들어진 물질들이 있어요. 그 만들어진 물질들이 뭐냐면 조효소가 이제 수소를 빼가지고 온 것들이죠. NADH하고 수소이온인 거예요. 이런 애들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FADH가 있죠, 그렇죠? FADH가 있습니다. 여기 FADH2가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결국은 이러한 물질이 미토콘드리아의 내막에 이러한 전자 전달계로 이동해 간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 표현을 해볼게요. 그럼 얘네들이 이제 어디로 가냐면 결국 탄소요소 복합체로 가서 산화 과정이 일어나죠. 그렇죠? 산화돼서 NAD가 되고 여기에서 이제 수소 2개가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빠져나오면서 전자, 우리가 중요한 건 이제 수소하고 전자를 중심으로 공부하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그 산화되는 거죠. 수소를 잃어버려서 산화되고 나면 산화되면 전자가 이제 이동해 가는데 이 전자가 여기서 빠져나온 애가 고에너지 전자라고 우리가 특별히 얘기를 했어요. 전자가 방출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자가 이제 전자 전달계를 따라서 좀 이동을 하게 돼요. 이렇게 좀 이동을 하게 될 텐데, 자, 여기다 이제 전자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자, 전자가 자꾸 이동해 가요. 그럼 이 고에너지 전자 때문에, 미토콘드리아의 기질에 있던 수소이온, 양성자가 이 막을 통해서, 그쵸? 막에 있는 이 단백질을 통해서 막 사이 공간으로 펌핑 된다 그래서 이게 펌핑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를 그렸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미토콘드리아 내막에는 굉장히 많이 존재하겠죠. 그러니까 동시에 사건으로 이제 막 사이 공간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생님이 좀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고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 이쪽에다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여기다가 미토콘드리아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 안에 이렇게 주름진 곳이죠, 그렇죠? 주름진 크리스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막 사이 공간에 동시적으로 수소이온 농도가 갑자기 확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수소이온 농도가 높아진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높아진 수소는 수소이온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pH가 낮아지겠죠. 어디에? 이 막 사이 공간에. 그러면 얘가 이제 이 안으로 들어온다 그랬어요. 수소이온이 ATP 합성 효소를 통해서 그 통로를 해서 미토콘드리아 기질로 다시 확산돼서 내려온 거를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화학산투라고 그랬죠, 그렇죠? 화학산투라고 그랬습니다. 화학산투. 그럼 얘가 이동에 들어오면서 결국은 뭐가 생기는 거예요? ATP가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ADP하고 무기인산이 ATP를 형성해 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걸 만드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이걸 만들어야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물질돼서 합성하는 데 사용이 되고 우리가 기계적 운동하는 생명활동하고 뭐 이런 것들로 다 쓰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NADH가 산화되면 이렇게 전자가 쭉 이동해 가는데 FADH도 결국은 또 이러한 과정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FAG도 이제 여기 들어가면 또 산화가 되겠죠. 산화가 돼서 얘도 FAD로 바뀌죠. 그죠? 그럼 이때도 여기 뭐가 되냐면 미토콘드리아의 기질에 있던 수소가 이동해 갑니다. 막 사이 공간으로. 이때 이 미토콘드리아 기질에 있던 이 수소이온이 막 사이 공간으로 이걸 펌핑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펌핑되는 구동력은 결국은 뭐냐면 이 전자가 전달돼가는 고에너지 에너지에 의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전자 에너지에 의한 얘가 펌핑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능동수송이라고 그랬어요. 능동수송. 펌핑은 능동수송이에요.
능동수소입니다. 그러면 다시 얘가 또 펌핑 돼가지고 여기가 농도차가 또 형성이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이쪽에서 알아봤던 것처럼, 그죠? 그럼 또 이제 내려와서 ATP를 또 형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련의 과정을 쭉 거쳐가다가 이제 요 마지막 거는 사실은 우리가 그 효소 중에서 네 번째 효소 4번 복합체 단백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까지 이제 최종적으로 전자들이 쭉 이동해 오면 요 전자를 최종적으로 받는 애가 있죠. 최종적으로 얘가 전자를 주는 애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 전자가 전달돼 오면서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수소를 또 펌핑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또 이제 수소이온 농도가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전자하고 최종적으로 만나는 애가 누구라고 그랬죠? 우리가 전자가 들어온다. 그러면 NADH에서 이게 산화되면서 빠져나온 수소, 그리고 FADH2에서 빠져나온 이 수소가 관여를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전자가 이제 들어오고 누가 얘네들을 받냐면 결국은 산소가 받는다 그랬습니다. 산소. 그죠? 그 산소가 받아서 결국 뭘 만드는 거예요? 물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마치면은 2분의 1 O2가 되겠지, 그치? 2분의 1 O2가 될 겁니다. 조금만 제가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러한 전자 전달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이 전자 에너지에 의한 수소이온의 펌핑으로 막사이 공간의 수소이온 농도가 높아지니까 pH가 낮아진다. 결국 내막을 경계로 막사이 공간과 기질 사이의 수소이온 농도 기울기가 형성이 되고, 그로 인해서 막사이 공간에 있던 양성자 수소이온이 기질로 화학 삼투돼서 들어오면서 ATP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사실은 산화적 인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 조효소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다시 이제 가는 거죠. 어디로 가요? TCA 회로로 다시 갑니다. 얘네들은 다시 TCA 회로로 가서 이제 이 대사 작용에 관여를 하고, 또 NAD 하나는 이제 해당 과정으로 이동해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ATP를 얻는데, 호흡 저해제로 사용되는 애는 뭐가 있냐를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알아볼 텐데요. 그 첫 번째가 로테논이라고 하는 겁니다. 로테논. 자, 1번. 우리가 요 조금만 올려서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는 데다가 써야 되는데, 1번은 로테논이라는 애. 로테논이라고 하는 애는 이제 어디에 이제 작용을 하냐? 그러면 얘네들도 이제 호흡저해제 중에 하나인데, 첫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전자 전달 복합체하고 만나요. 그럼 이 중에 이제 여러분들 생각하면 첫 번째 전자 전달 복합체, 이걸 이제 이렇게 쓸게요. 1번 전자 전달 복합체하고 만납니다. 전자 전달 복합체하고 만나. 그 위치가 어디냐? 그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가 돼요. 여기, 이 위치.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떻게 표시를 할까? 여러분들 구분하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제가 이렇게.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색깔 표시를 해볼게요. 얘를 우리가 여기다 제가 1번이라고 써요. 1번. 1번에 여기 이제 로테논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1번 전자 전달 복합체에 1번에 이제 결합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 어떻게 되냐면 초기 전자 전달이 안 됩니다. 초기 전자 전달. 이 전자 전달을 갖다가 이 로테논이라는 게 막아버리는 거야. 자, 정리하면 이렇게 생각하죠. 초기 전자 전달이 억제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초기 전달을 억제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세포 에너지가 이제 고갈이 되게 됩니다. 뭐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뭐 대학에서 얘기할 때는 실제로는 이제 이게 뭐 FMA라고 하는 이제 단백질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그 유비퀴논으로 가는 이 과정을 사실은 차단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이제 못하게 막는 것이 뭐냐면 로테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자 전달이 안 되면 로테논이 여기 딱 막고 있으면 전자 전달이 일어나지 않으면 양성자 펌핑, 수소이온의 펌핑도 차단이 돼. 그러면 농도차가 형성이 안 되죠, 그렇죠? 애시당초 여기서부터 막혀버렸기 때문에, 그치? 여기서 막혀버리니까 농도차 형성이 되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이제 에너지가 생기지 않는 이런 과정을 거는 게 첫 번째 로테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예들이 있어요. 이러한 예에 뭐가 있냐면 어류 뭐 죽이는 데 사용하기도 하고 곤충을 죽이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곤충 죽이는 데 사용하는 건 이제 주로 이제 해충. 해충 죽이는 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살충제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살충제 이런 거 쓰거나 아니면 이제 농약 뭐 이런 것도 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류 죽이는 데 쓰인다. 죽이는 데 사용한다. 그게 로테논의 이제 첫 번째 특징이에요. 이제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두 번째는 이제 시아나물이라는 게 있어요. 시아나물. 제가 여기다 써볼게요. 자, 여기 밑에 아직 두 번째 사이아나물, 뭐 또 시아나물,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시아나물이래. 예.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런 거하고 또 이제 뭐 일산화탄소도 있어요. 일산화 탄소. 이제 화학식으로 이렇게 CO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뭐 시아나물이라고 하는 거는 사이아나 수소도 있고 사이아나 칼륨도 있고 이래요. 이런 애들은 이제 어디에 결합하냐면 4번에 결합해. 4번. 4번. 그러니까 1, 2, 3, 4 이렇게 있어. 이거 이제 뭐 다 그렸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제가 이거 끝나면 정리를 하게 될 수 있으면 그 부분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번 복합체 결합을 하게 되는데 얘네들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어디에 가서 이제 결합하냐면 사이토크롬 효소들이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4번 복합체 이렇게 쓸게요. 결합 4번 복합체에 결합한다. 그럼 여기서 보면 이제 이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여기 이걸 우리가 4번이라고 생각해요. 여기 가서 결합한다. 여기를 우리가 이제 2번 해가지고 사이안화물, 시안화물 이렇게 쓸게요. 네, 결합하는 거야. 그럼 4번 복합체 결합을 하는데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보면은 사이토크롬 BCAA3 이렇게 있다 그랬어, 그렇지? 그럼 A에서 A3 가는 거를 차단한다. 얘가 그거를 차단해. 그럼 전자가 이동하다 여기서 이제 스탑돼 버리는 거야. 어디서 스탑되면 여기서 스탑 펌핑을 못하니까 이 전자가 최종적으로 누구랑 결합해야 돼? 쭉 내려오면 이 전자는 최종적으로 이 산소하고. 그래서 우리가 산소를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다 안 썼는데 최종 전자 뭐라고? 수용체. 예, 친화력이 강자가 크다 그랬잖아요. 그쵸? 전자하고 친화력이 제일 큰 게 이제 산소잖아요. 그러니까 얘랑 결합을 못 하는 거야. 예. 전자가 산소와 결합이 안 된다. 그쵸? 전자가 산소에 결합 못한다. 예. 결합을 못하니까 결국은 전자의 흐름 자체가 다 정지돼 버려요. 예. 전자의 흐름이 다 모두 정지된다. 전자의 흐름을 모두 스탑.
전자 흐름이 모두 스탑돼. 예. 전자의 흐름이 스탑돼 버리면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이게 전자가 흘러야 얘가 이제 펌핑을 한다고 얘기를 했지 않니? 그치? 예. 이게 펌핑을 못해.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생각해 보면 펌핑을 못 하니까 얘네들이 농도 기울기가 형성이 돼 안 돼요. 그쵸? 수소 이온에 대한 농도 기울기가 형성을 할 수가 없어요. 못해. 농도 기울기 형성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화학산도 일어나지 않죠. 그쵸? 화학산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ATP 생성이 안 되는 거지. 그치? ATP가 생성되지 못하는 거야.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전공서적 같은 데서 예전에는 뭐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예, 수도꼭지를 뭐 틀어막는다? 뭐 이런 효과? 예, 그래서 수도꼭지를 막아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이 이제 안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전자 전달 자체가 안 일어나게 하는 거. 그게 이제 시아나물이라고 그래요. 사이나물. 이 옛날 말로 청산가리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청산가리 먹으면 사람이 이제 죽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결국은 이제 에너지 형성을 못 해가지고 결국은 죽게 된다라고 하는 거야. 세포에서 두 번째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세 번째로 한번 가볼게요.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조금 이제 어려운 내용이 될 수도 있는데 짝풀림제라 그래. 짝풀림제 언커플러라고 그래요. 언커플러 이런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런 이 짝풀림제라고 하는 애는 이제 뭐냐면 어디에 붙어 있는지부터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이거 이제 시아나물이라고 하는 거는 4번에 붙는다 그랬어요. 여기가 4번이야. 얘는 1번이고 얘는 여기 붙어. 여기 뭐야? 인지질 이중층에 가서 그냥 붙는다고. 여기에 얘네들이 가서 이렇게 붙어. 네. 여기는 우리가 3번이라고 그렇게 써요. 여기다 써야 되나? 3번 짝풀림제. 네. 여기 붙는 거야. 그럼 이러한 짝풀림제는 이제 어떤 애들이 있냐면 두 가지 종류가 보통들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짝풀림제의 대표적인 게 이제 썰모제닌이라고 그래. 썰모제닌. 예. 썰모 그러면 여러분 열이잖아 우리가. 그쵸? 예, 그래서 이 애를 뭐라고 우리말로 이제 좀 바꿔서 얘기냐면 열 발생 무슨 단백질 이런 말로 쓰더라고요. 열 발생 단백질. 열 발생 단백질이라고 그래. 예. 그러니까 이런 거 썰모제닌이라는 있고 또 하나가 뭐였냐면 얘가 더 많이 사실 나오는 부분인데 DNP라고 있어요. DNP가 더 많이 나와요. 이거 디니트로페놀. 디니트로페놀이라 그래. DNP라고 하는. 얘네들이라고 하는 얘네들은 여기에 붙어요. 그럼 얘네들이 하는 기능이 뭐냐? 도대체 거기 붙어가지고 얘네들이 어떠한 기능들을 하냐면 미토콘드리아의 내막에 수소 이온의 투과성을 촉진시킨다 그래. 미토콘드리아 내막이잖아요. 지금 여기가 쭉 있잖아요. 여기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요. 내막에 수소 이온의 투과성을 촉진한다. 그럼 결국 이제 농도 기울기를 형성을 하는 건데, 농도 기울기를 형성하는데 얘가 투과성이 높아져요. 그 투과성이 높아지면 얘가 여기서 펌핑을 해서 촥 올렸다. 얘도 펌핑을 쫙 올렸다. 얘도 올리고, 여기서 이제 펌핑해서 올리잖아요. 이렇게. 그럼 농도차가 형성되는데 여기서 다시 뭐가 되냐면 안으로 들어와 버려요. 투과성이 돼서 여기서 이리 들어온다고. 짝풀림제는 이렇게 들어와. 그럼 농도 기울기가 어떻게 되니? 안 일어나잖아, 그치? 얘가 펌핑을 쭉 해서 올려가지고 농도차를 형성해 놨는데, 농도차가 형성된 것들이 뭐냐면 여기서 다시 들어오는 거야.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주변에 우리 여러분 얘기했지만 여기 농도차가 형성돼가지고 이렇게 수소연을 펌핑했는데 나머지 인지질 이중층에서 얘가 다시 이제 미토콘드리아 기질로 다시 들어온다고. 그렇게 되면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쵸? 농도차 형성이 안 되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내막의 수소연의 투과성을 촉진시키게 되면 수소이온의 농도 기울기가 형성이 안 된다고. 농도 기울기가 형성을 안 돼.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ATP 생성을 못 한다고. 됐어요? 그게 짝품림제 디니트로페놀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얘들은 전자 전달은 계속돼. NADH가 산화돼 가지고 얘네들은 펌핑해서 수소이온은 계속 펌핑은 돼요. 전자 전달은 일어나. 근데 결국은 농도차가 안 생기는 거야.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전에 이제 물어봤던 내 중에 하나가 전자 전달은 일어난다. 전자 전달은 정상적이다. 네. 그게 이제 디니트로페놀이라고나 이제 썰모젠이라고 그러는데 얘네들이 이제 그냥 얘기를 하면 디니트로페놀 같은 경우에는요. 독성이 되게 강한 물질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사람한테 이렇게 막 투여를 하게 되면 디니트로페놀은 이제 사람의 물질 대사 속도를 되게 높여요. 물질 대사를 높이는데 이 물질 대사를 높이면서 우리 몸에 과도한 열을 이제 방출하게 막 한다고. 그러니까 몸에서 과도한 열을 방출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몸에서 다량의 땀을 막 흘려내요. 네. 다량의 땀을 막 흘리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니? 이제 힘이 쫙 빠지겠죠. 기진해 버린다. 힘이 빠져가지고 힘들어서. 예. 그래서 기진해가지고 결국 사망하게 돼요. 예. 이게 옛날에 이제 뭐 1차 세대 대전 때쯤 됐을 거예요. 예, 1900 한 뭐 제가 알기로 한 30년도쯤에는 얘네들이 이제 다이어트 약, 그러니까 살 빼는 약 이런 거로 이제 처음에 이제 막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호응을 얻기 시작한 거지. 그러다가 이제 1940년대 의사가 이제 적은 이게 독성이 있기 때문에 다량을 투여하면 안 되니까 미량으로 사람한테 투여하면 체세포 중에서 이제 우리가 지방세포들이 있잖아요. 이게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이 지방세포를 분해하는 효과가 있다. 그래가지고 얘네들을 이제 처방을 했어. 근데 결국 이제 부작용으로 사람이 이제 사망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사용하지 못하게 된 거죠. 예. 그게 디니트로페놀, 뭐 우리가 얘기하는 언커플러,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되겠어요? 예. 그래서 호흡은 계속 일어나는 거야. 얘네들은 전자전달은 계속 일어나니까 뭐 해당 과정 또 이제 TCA 회로 뭐 필부산의 산화 뭐 이런 것들 정상적으로 다 일어나. 산화적 인산화만 아니라 ATP만 합성이 안 되는 거야. 예. 호흡은 계속 되는 거죠. 예. 그럼 결국은 이제 우리가 호흡 기질이라고 하는 포도당은 계속 소비는 돼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산화탄소는 TCA에서 만들어지니까. 그러니까 영양소는 계속 산화되는데 에너지를 내가 못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효과가 있냐면 그게 이제 열로 방출된단 말이야. DMP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체중 감량이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예. 좀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얘기를 그냥 생각나는 대로 좀 얘기를 해봤는데 여러분들 한번 궁금하면 또 제가 홈페이지 블로그에다가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올려놓은 것도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참고적으로 이런 얘기도 제가 저는 이제 기록을 해놨는데요. 예, 얘가 이제 대사 속도가 증가한다 그랬잖아요. 대사 속도가 증가하면은 산소를 평상시보다 더 많이 소비해. 예, 그러니까 이 뭐 전자 전달은 정상으로 된다. 그리고 산소 소비 되게 많아. 그러니까 이제 대사 아까 얘기했지만 대사 속도가 높아진다고. 예. 열 발생. 그렇죠? 열로 만들어진 건 대부분 열로 방출. 근데 뭐는 안 생겨요? ATP는 안 생긴다. 그게 이제 짝풀림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얘기로 넘어갈 건데요. 네 번째는 뭐가 있냐면 제가 이게 조금 조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내려올게요. 자, 네 번째는 이제 올리고마이신이라는 얘기 있어요. 뭐뭐마이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올리고마이신.
뭐 마이신 그런 거 다 항생제 계통 물질들이에요. 그런 것도 이런 거나 또 이제 벤츄리시딘 이런 거 있네요. 예. 벤츄리시딘. 예. 얘네들은 특징이 뭐냐면 얘네들은 어디에 붙는지 제가 여기야 여기 그치? 여기부터 여기에 제가 4번 이렇게 쓰고 올리고마이신 씁시다. 올리고마이신 여기 있어. 그럼 여기 자리는 무슨 자리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화학산도 일어나는 자리 아니에요, 그죠? 네. 자, 이 자리는 올리고마이신이 여기 붙는데 펌핑한 수소가 들어오는 자리야. 펌핑한 수소가 들어오는 자리. ATP 합성 요소의 F1, F0, 여기 붙는다고. 그럼 결국 얘가 뭐 하는 거냐면 수소가 들어와야 되잖아, 그렇지? 얘가 들어와서 확산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막아버리는 애야. 이게 안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ATP가 생성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올리고마이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를 우리가 한번 정리를 여기다 이렇게 써볼게요. 올리고마이신은 ATP 합성 효소요. ATP 합성 효소. 합성 효소를 통해 수소이온 확산을 방해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네, 확산을 방해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다? ATP를 생성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예. 그게 이제 올리고마이신이나 이제 벤트리시딘 같은 것들이 그런 역할을 한다. F1 통로, 이걸 F1 통로라고 그러고, 요게 이제 F0 자꾸 헷갈리네요. F0 통로를 갖다가 방해를 하게 되는 것들이 이제 얘네들 올리고마이신 얘기예요. 예.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양성자 기울기를 이제 결국 형성을 시켜서 얘네들이 들어오는 거를 방해하는데, 이런 애들이 이제 뭐가 있는지 좀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대요. 그 예를 한번 써볼게요. 예. 그런 얘들은 곰팡이 감염, 피부 곰팡이 감염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그러네. 피부 곰팡이 감염 억제. 그러니까 이 곰팡이를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쵸? 예. 그러니까 이 올리고마이신이라고 하는 거를 내가 이제 이게 피부 같은데 이제 곰팡이 감염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피부가 감염되면 여기다 이제 뭐냐면 올리고마이신을 이렇게 막 치료를 바르겠지, 그렇죠? 그러면 얘네들은 살아있는 피부 세포는 이 올리고마이신이 침투를 못 한대요.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자세한 거는 잘 모르겠지만 피부 세포에는 해가 안 되지만 곰팡이 세포로 들어가 가지고는 곰팡이도 원래 진핵세포 아닙니까? 그렇죠? 얘네들도 미토콘드리아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토콘드리아 안에 들어가서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많은 것들 중에 이 ATP 합성 효소의 F0 통로에 딱 가서 올리고마이신이 이제 작용을 하는 거지. 그러면 수소가 기질로 확산되지 못하기 때문에 곰팡이가 뭐가 되냐면 ATP 생성을 못한다. 곰팡이가 ATP 생성을 못하니까 결국 얘네들 대사하는 데는 ATP 에너지가 필요해야 되잖아요. 그걸 못하게 되니까 결국 얘가 이제 죽게 되는 이런 과정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리고마이신 이런 것까지 네 가지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정리를 한번 우리가 살짝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로테논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얘기했던 거는 시아나말. 세 번째는 짝플림제는 이제 썰모제닌, 뭐 DMP 뭐 이런 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이제 올리고마이신. 또는 이제 다른 애들은 이제 벤트리시딘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애들이 이제 어디에 작용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잘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혹시 이제 참고해 주시고 여러분들 학습하는 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거는 사실은 뭐 그냥 알고만 계시면 좋은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려면 제가 이제 하나를 이제 카피를 해왔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이에요.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네. 이제 고등학교 교과서에 이렇게 이제 탑재되어 있던 부분인데 여러분들한테 묻는 것들이에요. 이거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하고 한번 알아보려고 제가 이제 카피를 해봤는데요. 이 부분이죠. 이게 이제 그림이면 시험 문제나 이런 데에서 평가하려고 해서 문제를 내는 거면 이제 가하고 나 부분 거죠, 그렇지? 그러면 가 부위가 어디냐? 가 부위가 어디냐? 가 부위는 그렇죠. 막사이 공간이라 그랬죠, 그렇죠? 우리가 뭘 보고 한다 그랬어요? 여기. 예. 여기가 사실은 이제 F0 통로라고 그러고 여기가 이제 F1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렇게 생긴 구조는 사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해를 도우려고 그런 거고 이제 뭐 더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한 전공 서적 보면 이게 분자 구조가 조금은 독특하게 돼 있는 거를 아실 거예요. 아무튼 그거는 이제 나중에 대학교 가서 공부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막사이 공간이라고 하죠. 이 가라고 하는 부분은 내막, 인지질, 이중층이 있고요. 나는 어디에요, 여러분? 미토콘드리아의 기질 부분 되는 거죠, 그렇죠? 기질, 기질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이러한 전자전들기 효소들이 복합체가 있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우리가 지금 공부한 거는 이제 호흡저해제를 공부했으니까 호흡저해제 관련된 내용들만 잠깐 알아보면 여기가 요 앞에가 이제 1번 NADH 탈소요소 복합체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가 1번이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FADH 붙는 게 여기가 2번이에요. 네. 여기 위쪽에 있는 건 요건 유비퀴논 퀴논이고요. 예. 그리고 여기가 이제 세 번째 복합체 단백질이고 요 밑에 있는 거는 사실 이제 사이토크롬 C 뭐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4번 복합체. 그죠? 그리고 여기 이제 ATP 합성 요소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이제 NADH나 이런 애들은 다 이제 어디서 오는 애들이야? 얘는 NADH는 TCA에서 온 애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해당에서 온 애들이 하나 있겠죠, 그렇죠? 얘는 이제 FADH는 TCA에서 온 애들이고, 그렇죠? 그럼 이렇게 올라가는데 어디에 작용하냐? 어디에 작용하냐? 호흡저해제는 어디에 작용하냐? 그러면 첫 번째 뭐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로테논, 로테논 이 자리. 그래서 초기에 전자가 전달돼서 올라가는 거를 방해하는 자리죠. 그러니까 여기 부분이 되겠네요. 여기보다는 여기 부분이 되겠네요. 이게 이제 로테논 이런 게 있다 그랬어요. 자, 두 번째 우리 뭐 있다 그랬죠, 여러분? 부적인 거? 그쵸? 시아나물, 사이아나물. 몇 번이라고 했죠? 4번. 여기네요. 여기에 시안화물 아니면 뭐요? 일산화탄소. 예. 그래서 뭐 한다? 얘 전자 전달이 안 되면 요게가 이제 최종적으로 누구한테 만나야 된다 그랬어요? 산소하고 만나야 된다 그랬지? 산소가 최종 전자 수용체인데 최종 전자 수용체하고 안 된다 그랬어요. 그쵸? 그러면 결국은 뭐가 된다? 전자의 흐름이 모두가 스탑된다 그랬어요. 얘가 이게 여기랑 그 최종 전자 수용체랑 결합을 못하면 이 전자가 나머지 것들도 다 스탑. 네. 그럼 농도 기울기 안 돼. 네. 그럼 결국 ATP 합성 안 돼. 이게 시아나물이라고 했어요. 정산가리. 예, 이런 내용이 있고 세 번째 뭐였습니까, 여러분? 짝풀림제, 그치? 예, 짝풀림제 곰방 했잖아요, 그죠? 예. 여기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떨어뜨려 놨다고 여기 이렇게 이 부분들이야. 인지질 이중층에. 그래서 여기가 세 번째가 짝풀림제. 그래서 짝풀림제면 썰물제닌이나 아니면은 여러분 DNP 이런 게 있다 그랬어요. 그럼 얘네들은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얘네들은 농도 기울기를 없애요. 왜 그러냐면 이 수소 이온에 대한 투과성을 높여버린다니까. 이 약을 집어넣으면 이게 원래는 이렇게 펌핑을 하면 예, 여기가 농도차가 형성이 되는데 농도차 형성된 거는 이리들이 다 들어와 버려. 기질로 이쪽 기질로 다 들어와 버려. 농도차가 형성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얘가 형성이 안 되겠지, 생성이 안 되겠지, ATP가. 근데 이거는 다 못 한다 그랬어요. 전자 전달은 정상적으로 되는 애가 이런 애들. 제가 여기다가 솔모제닌, 그다음에 DNP 이런 애들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옛날에 이제 다이어트 약품 썼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마지막 뭐가 있죠? 여기죠, 그렇죠? 수소 이온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 얘는 뭐 있다 그랬어요? 올리고마이신 이나 벤추리 CD 이런 애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얘네들은 이제 수소가 확산돼서 들어오는 거를 막는 애. 그러면 ATP가 형성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곰팡이 뭐 이런 거 얘기했으니까 피부 곰팡이 감염을 억제하는데 이런 걸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호흡저해제 4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같이 알아봤는데요. 한번 여러분 참고적으로 확인만 해주시고 실제 아마 수능이나 뭐 이런 쪽에서는 뭐 언급 안 할 것이고, 특별히 또 이제 내신을 보는 뭐 생투를 내신을 이런 거를 문제를 낸다고 하면은 굉장히 뭐 상위권의 특목고 뭐 이런 데서 공부를 하겠죠. 여러분 참고로만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